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 협상을 언급하면서 이란 내 에너지 시설 공습을 닷새 동안 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초긴장 상태였는데 극단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에 많이들 이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출구 전략의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교적인 면, 경제적인 면, 뭐 이제 군사적인 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교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군사적인 압박을 이제 외교적인 성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해서 이제 종전 선언을 하는 데까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그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면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꼭 주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에 저희가 열리는 그때 해갖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것은 주말에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또 이제 뭐 작전을 편다든지 해갖고 이걸 벌써 몇 번 써먹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일이라는 것은 증권가가 열리는 그 5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경제적인 관리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전쟁하는 와중에 경제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자기 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며칠 전에 그 이란이 4,000km짜리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의 범위가 유럽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태까지 잘 안 알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할 어떤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지상전을 염두에 뒀다면 그 지상군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기가 이번 주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일단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5일 동안에 이제 어떤 식의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그 5일 동안 협상이 원활하게 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과연 터닝 포인트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상황이 많이 바뀐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강한 압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4,000km짜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부터는 이걸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썼던 이제 강한 압박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5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란에 대한 그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지금 가장 곤란한 것은 그 지도부가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원리주의적인 보수파 강경파도 있지만 실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예외로 치더라도 이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5일간의 협상, 그리고 이미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럼 누가 협상을 했냐? 네. 과연 우리 내부의 반란자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간극을 최대한 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이 주도권은 우리 미국이 갖는다. 그러니까 니네들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거 발표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공중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테헤란 시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인 실리예요. 경제적인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근데 이게 단순히 유가와 이 가스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옷이나 생활용품 이런 건 다 서구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전 세계가 파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유가 관리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종전을 빨리 성취시키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전환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종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결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에 따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란의 그 지도부의 혼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누구랑 대화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미국에서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갈리바프 의장은 뭐 체제 수호를 하려는 강경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체제 수호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대화 상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갈리바프는 그 원리주의자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실용주의자이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란과 이라크 전쟁 때 그 젊었을 때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젊은 나이에 이 사단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연주를 갖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테헤란 시장과 경찰서장을 하면서도 지금의 그 테헤란 시내의 기간 산업들을 잘 이렇게 정착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능력도 인정을 그럼 받는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출마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야망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스타바의 가장 측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어떤 이 협상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폭사당한 라리자니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근데 이렇게 전시 기간 중에는 이런 그 정치가나 행정가보다는 지금 현재 그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그 군인의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접촉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관점입니다. 예, 네.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의 이 미래 지도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 온건파 인물들을 생각해 왔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사실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왜 갈리바프를 미국 행정부에서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은 강경파이면서 원리주의자지만 실용주의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념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전 협상을 하면서도 이념적인 논쟁만 하면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지도층을 지금 대부분 다 제거를 시켜버려갖고 예. 네네. 지금 미국이 애먹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을 이렇게 제거시킬 때 나왔던 우려가 그거거든요. 대화 상대는 남겨놓고 제거를 해야지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 나중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곤란을 겪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협상에 힘을 얻으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 모스타바이긴 한데, 만약 부상자라면 모스타바의 어떤 전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을 이제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수석 외교 고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란과 서구 간의 여러 가지 외교 협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마쿠에서 항상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스타바와 집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대화하기가 상당히 이제 수월한 편이고, 만약 이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혁명사령부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사령부의 그 후세인 살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최고 혁명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꾸두스 군까지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꾸두스 군은 이 혁명 사령부가
그 해외 작전을 필 때 하는 그 군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대들까지도 통과를 하는 거 보면 아마 군인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 힘이 제일 강경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안 된다면 이제 둘이 좀 서로 맞대기가 좀 껄끄럽다. 아무래도 껄끄러운 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3자를 많이 했던 것은 그나마 이제 오만하고 카타르였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파키스탄하고 투르키예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파키스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 바로 옆에 있고, 이란의 지금 원유 수송관을 파키스탄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중국까지 가는 이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친선이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이제 이 카타르 총리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카타르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국의 그 가스를 수출하는데 막대한 지금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카타르의 가장 큰 수입인데, 그래서 이제 향후 요 며칠 동안에 만일에 카타르 총리가 비밀리에 이란을 방문했다든지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 그건 타결 어느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5일 동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뭐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대화가 없다라고 이란도 부정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물밑에서는 주변국을 통해서든지 뭐 직접적인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협상을 위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협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서로 이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협상의 결과가 이제 지금은 사실 양측이 다 급하거든요. 트럼프도 지금 빨리 안 하면 11월 중간 선거 질 게 거의 뭐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이란은 뭐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상을 할 때 어떤 이념 간의 대결이나 뭐 명분 간의 싸움을 한다면 그 서로 타결점이 안 되겠지만, 예. 생존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 요게 어느 정도 뜻이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서로 내세우는 게 타협이 거의 지금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한 핵 제거, 이란은 원래 핵 농축은 있는데 핵무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할 뜻도 없다고 하메네이가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하메네이의 파트와라고 그래서 법 배석 명령으로 그 이슬람 정신에 안 맞는다,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는. 그래서 거기까지 개발을 안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핵 농축만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제3국으로 옮긴다, 뭐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협상이 어렵겠지만, 제3국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은 한 번 있었거든요. 2015년에 유럽과 그 어떤 포괄적인 핵 합의를 할 때 그걸 일부를 러시아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는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어의 차이인데, 예. 미국에서는 지금 해외 자산 동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란에서는 그게 곧 전쟁 배상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고, 예. 뭐 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등장한 이 4,000km짜리 이 미사일에 관한 거, 즉 미국은 이 미사일 수를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건 형병수비대가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사일 수가 없으면 이스라엘한테 그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동의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4,000km짜리는 포기하지만 2,000km까지는 포기 못한다, 이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하다면 뭐 둘이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통은 있겠지만 못할 것도 없는 그런 회담입니다. 네, 만약에 그러나 그 진통 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던 이란 뭐 발전 시설에 대한 공습이라던가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하르그섬 폭격한 것처럼 원유 시설은 안 건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군사 시설만 예. 폭격한다든지, 이번에도 그 이제 발전 시설을 이제 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군사 시설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 시설까지는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이 보여줬듯이 주변 산유국에 있는 원유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 정유 시설, 이 바닷물 정수 시설을 담수 폭격하겠다라고. 예. 근데 이 걸프 지역은 그 원유도 중요하지만 이 담수 시설이 정말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제가
카타르 대학을 졸업해서 아는데 네. 그거 없으면 진짜 물을 못 먹어요. 현지에서 실제 그 정도로 예, 거의 중요한 대부분 거기에 의존합니다. 7, 80%인데 나머지는 그 지하수 쓰는 데가 좀 있는데 네. 이 지하수들은 대개 사막 지역의 지하수들은 이 석회석의 비율이 높아서 예. 식용으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식용은 여기에 의존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위험한 건 서로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발전 시설을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 장기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 뭐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도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미국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혁명수비대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좋은 무기가 되는 무기인데 거지. 이걸 놓치는 순간 이란이나 아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침략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뭐 군사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놓치지는 않는데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나 아니면 요번에 그 22개국이 협조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니까 했는데 이 22개국이 어떤 보증하는 순서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이루어진다면 그냥 일부는 이렇게 서로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라는 것이 이란 영토도 있지만 이쪽 그 맞은편에 있는 UAE 영토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두 개를 서로 나눠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의 접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둘이서 얼마나 믿느냐예요. 믿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로 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느냐인데 지금 상태는 서로 못 믿거든요. 특히 이란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 당하기 직전에도 서로 협상하다가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진짜 파격적인 그 양보하는 듯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바로 공격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이란이 그 믿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정말로 휴전을 빨리 원한다면 트럼프가 아마 통 큰 양보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 이란 외무장관과 중동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 이란 측과 협조를 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협조가 어떤 협조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반미로 들어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냥 그 건별로 이번 어떤 배는 좀 통과를 좀 해주면 좋겠다. 먼저 이런 식의 협조는 이제 그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전쟁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려놓긴 했지만 그 뒷수습을 둘이서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사실 그 22개국이 지금 뭉쳐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이 22개국이 여기에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좀 어떤 이제 이란을 좀 달랠 수 있는 명분도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22개국이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잘못됐다고 비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이란과 어떤 서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통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여기 통행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자국의 경계가 정말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조현 장관은 G7 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그 외교장관과도 만남을 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이란과 미국과 잘 된다면 어쨌든 우리는 좀 우리의 신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잘 돼서 그냥 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도 다 풀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뭐 동결된 것도 다 풀어서 뭐 이렇게 이란이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는 나라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방향이 된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중동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는 우리와도 경제적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여기가 사실 안정이 된다면 아마 이쪽으로 경제적인 투자로 굉장히 빨리 하려고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미국의 어떤 양보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금 상황이 5일 남았고 뭐 4월 9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이 중동 전쟁 상황이 출구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출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미국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출구 전략으로 갈 때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얻을 걸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패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걸프 산유국들은 전쟁에 불만이었지만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네. 이 나라들은 지금 대규모의 그 군수 물자를 지금 미국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프 지역에서의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리스크 있는 쪽의 것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이런 외교적이나 군사적으로 안전한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으로 지금 돈이 실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듯이 이 에너지 패권을 이제 확실하게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더 끌면 미국은 돈만 쓰고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때 그래서 나온 소리입니다. 예. 교수님 전망대로 좀 빨리 종전의 길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이원삼 산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